안녕하세요. 스웨토생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NBA 7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경기 좀 많이 틀렸죠? 아무래도 핸디랑 배당이 뜨기 전에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네요. 그래도 12일 경기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는 32승 39패로 서부 9위고요. 필라델피아는 동부 6위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포틀랜드는 패승승패, 필라델피아는 패승승승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필라가 1승으로 앞선 상황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포틀랜드는 LA 클리퍼스에게 패배,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올랜도에게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 경기의 체크 포인트는 일단 포틀랜드는 릴라드, CJ 맥컬럼, 카멜로 앤서니, 그러니까 공격 1, 2, 3 옵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죠. 어제 경기에서도 20득점씩을 뽑아줬고 3명 모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세를 탄 상황이고 좋긴 하지만 문제는 백투백이죠. 지금 포틀랜드가 엄청난 상대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있고요.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 릴라드와 CJ 맥컬럼이 40분을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 많이 지쳐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필라델피아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기분이 좋죠. 하지만 벤 시몬스가 얼마 전에 무릎 부상으로 조만간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플레이오프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포틀랜드 일반승이 낫지 않나 싶네요. 포틀랜드 일반승. 왜냐하면 동기부여도 포틀랜드가 훨씬 좋고 최근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좀 백투백이 걱정이긴 하지만 현재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가 없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엘 엠비드의 컨디션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포틀랜드가 이길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포틀랜드 승, 포틀랜드 핸디 승, 그리고 언오버는 229.5, 오버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 어렵죠. 일단 오클라호마는 서부 6위고요. 워싱턴은 24승 45패로 10위죠. 최근 4경기에서 워싱턴은 모두 다 패배, 오클라호마는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오클라호마는 멤피스에게 패배를 당했고 워싱턴은 뉴올에게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컨디션만 놓고 보면 솔직히 워싱턴이 우세합니다. 최근 컨디션만 보면. 왜냐면 최근 하치무라와 브라이언트의 야투 성공률도 좋고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컨디션은 좋고, 반면 오클라호마는 최근 2경기에서 야투 성공률이 쓰레기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슈레더가 결정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가 확실히 결정을 하죠. 때문에 주요 선수 2명이 빠지는 오클라호마인데 워낙 약한 전력을 자랑하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1.15를 받았는데 위험을 감안하고 오클라호마 1.15 똥배당에 갈 바에는 저라면 핸디 기준점이 9.5니까 워싱턴 플러스 9.5 승이 낫지 않나 싶네요. 워싱턴 플러스 9.5승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언어버는 225.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49승 19패로 동부 2위고요. 멤피스는 서부 8위죠. 올 시즌 첫 상대를 하는 것 같네요, 이 두 팀은. 그리고 토론토는 지난 경기에서 보스턴에게 패배, 멤피스는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승리를 하며 연패를 탈출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토론토는 최근 라우리, 벤블리트와 시아캄의 컨디션이 좋지 않죠. 특히 지난 경기에서 보스턴에게 20점 차로 패배하며 경기력이 조금 하락하고 있죠. 왜냐면 토론토는 딱히 지금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2위 확정을 했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남은 경기에서 다 패배해도 상관은 없죠. 반면 멤피스는 서부 8위, 포틀랜드 9위, 포틀랜드와 경기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죠. 그리고 멤피스 선수들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서 이번 경기 나름 잘해줄 것 같네요. 하지만 자렌 잭슨 주니어가 빠지면서 백업 앤서니 툴리버가 보게 되는데 주전을 조금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반은 토론토 승, 그리고 핸디는 7.5니까 멤피스가 핸디는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언어버는 221.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엄청난 빅매치죠. 빅매치.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는 서부 11위고 샌안토니오는 10위죠. 그러니까 두 팀이 남은 2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8위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플레이오프가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죠.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9위까지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플레이오프권에 진출할 수는 있죠. 그래서 9위를 지금 노리고 있는 두 팀이고 0.5경기 차이밖에 안 나네요. 0.5경기 게임차가. 그래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하는 두 팀이네요. 일단 뉴올리언즈는 워싱턴에게 승리를 했죠, 최근에. 샌안토니오도 유타에게 승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의 체크 포인트는 일단 뉴올리언즈는 자이온이 지난 경기에서 결정을 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휴식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론조볼과 잉그램의 컨디션이 좋지 않긴 하지만 이번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샌안토니오는 딱히 체크 포인트가 없네요. 알드리지 백업, 그러니까 포에트 선수가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다는 게 샌안토니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그래서 이 경기의 체크 포인트는 일단 제 생각에는 더마드 로잔이 지금 파워포워드인가 스몰포워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더마드 로잔이 자이온과 잉그램을 상대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너무 높이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가 일반승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핸디도 3.5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핸디승, 그리고 언어버는 239.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46승 23패로 3위죠. 올랜도는 32승 38패로 8위고요. 보스턴은 올 시즌 올랜도를 상대로 3승을 거두며 압도했었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보스턴은 토론토를 상대로 승리, 올랜도는 필라에게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보스턴은 주전 5명 중 4명이 야투 성공률이 50% 이상이었죠. 지난 경기에서. 그리고 심지어 뭐 워너메이커랑 뭐 여러 벤치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았죠. 지난 경기에서. 반면 올랜도는 최근 경기력이 최악이죠. 3연패를 당한 상황이고 분위기가 좋지 않죠. 조나단 아이작이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최근에 에런 고든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보스턴에게 과연 4패를 당할지가 의문이 드는데, 워낙 보스턴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느낌은 올랜도인데 머리로는 보스턴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경기 그냥 패스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보스턴 승, 보스턴 핸디 승, 그리고 언어버는 227.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언어버는 조금 비추합니다, 저는. 그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29승 40패로 13위죠. 휴스턴은 4위고요. 세크라멘토는 지난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패배, 휴스턴은 레이커스에게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세크라멘토는 워낙 약한 골밑을 자랑하고 있는데, 워낙 약한 골밑인데 최근에 주전 센터를 보고 있던 홈스까지 빠지게 됐죠, 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반면 휴스턴은 최근 제임스 하든의 활약이 미쳤지만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브룩이 결장을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화력 대 화력이네요. 거의 수비가 없고 가드들의 슛감, 그러니까 어떤 가드들이 슛감이 좋은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최근 팍스와 보그다노비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휴스턴이 쉽게 못 이길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라면 세크라멘토 역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크라멘토 핸디 5.5승이 가장 좋다고 보네요. 세크라멘토 5.5승.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너무 오버로 밀려서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네, 마지막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LA 클리퍼스는 47승 22패로 서부 2위고요. 브루클린 동부 7위죠.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2승으로 LA 클리퍼스가 우세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포틀랜드에게 오늘 승리를 거뒀고, 브루클린은 세크에게 승리를 했죠.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당연히 LA 클리퍼스가 우세한 건 사실이죠, 전력에서. 하지만 LA 클리퍼스는 백투백 경기죠.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너드가 지난 경기 나오지 않았긴 하지만, 어제 안 나오긴 했지만 휴식 차원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베벌리는 결장할 확률이 있죠. 반면 브루클린도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죠. 일단 레버트 선수가, 공격 1옵션 레버트 선수가 휴식 차원으로 결장을 하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디니드랑 어빈까지 빠졌는데 최근 공격 1옵션 레버트까지 빠진다? 이거는 거의 2.5군이라고 봅니다. 2.5군이라고 보고, 심지어 해리스, 자렛 알렌, 그러니까 공격 1, 2, 3옵션을 본 사람들이 지금 거의 결장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해리스와 알렌은 결정 확정은 아니지만 결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네요. 왜냐면은 뭐 무릎 부상, 다리 부상이랑 발목 부상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LA 클리퍼스 일반승이 좋아 보이고요. 백투백이긴 하지만.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12.5긴 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LA 클리퍼스 핸디승.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언더. 그럼 8월 10일 NBA 7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언어버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너무 복불복이기 때문에 핸디와 일반 승패를 섞어서 2경기씩만 자기 소신껏 판단해서 묶으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험한 경기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